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또 한 명의 핵심 인사가 숨졌습니다. 실무를 책임졌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입니다. 대장동 수사가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대장동 개발 이익이 화천대유로 가느냐 마느냐의 길목에 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윗선을 밝히겠다던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먼저 박지영 기자입니다. 김문기 1처장은 2015년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될 때 평가위원이었습니다. 당시 3개의 컨소시엄 중 화천대유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평가위원들이 점수를 몰아준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해 5월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 협약서를 작성하는 부서장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대장동 개발 이익이 화천대유로 쏠리지 않도록 하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김 처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은 그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항을 빼라고 했다면 정민용 변호사였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의혹들에 대해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 총 4차례 김 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9월 김 처장이 정민용 변호사에게 공사 내부 자료를 보여줬다는 혐의로 감사를 해왔습니다. 유족들은 김 처장이 오랜 수사와 감사로 힘들어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어제 공사가 자료 유출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청했다고 통보했는데 이게 결정적인 이유가 됐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또 검찰이 윗선을 수사하지 않고 꼬리 자르기를 했다는 취지로도 비판했습니다. 누가 봐도 윗선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과정도 없고 그냥 그렇게 되고 실무장 이 사람만 계속 그런 것 같으니까. 검찰 수사팀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김 처장이 피의자로 전환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두 번째 극단적인 선택이 나오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 다시 시선이 쏠렸습니다. 민주당은 애도를 표했고 이재명 후보도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이 후보는 다만 숨진 김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엔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황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김문기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지 12시간여 만에 선대위 수석대변인 명의로 애도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더 이상 소중한 목숨이 희생돼선 안 된다면서 수사기관의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젯밤에 이어 오늘 오전까지 침묵을 지키다 오후 들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라도 편히 쉬시길 바라고 위로 말씀을 드리는 외에는 제가 뭐 특별히 더 드릴 말씀도 없고 상황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다만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엔 김 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그러니까 뭐 합의 직원이었으니까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거는 제가 도지사가 된 다음에 재판 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대장동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핵심 관계자 2명이 11일 만에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자 민주당은 대선의 악재가 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선대위 관계자는 JTBC에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국민들은 뭐가 있나 의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협의를 촉구하며 이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연이은 죽음에도 이재명 후보는 사과 한 번 없이 빈정거리거나 아무런 언급하지 않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장동의 몸통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하는 것인지. 정의당도 이 후보 책임론을 꺼내들었습니다.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라는 이재명 후보는 법적 검증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 수사가 무력화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특검을 결단하십시오. 이 후보는 실체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며 특검 도입을 거듭 주장했지만 특검법 처리를 위한 여야 합의는 멈춰서 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법조팀 이서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숨진 김문기 처장은 대장동 개발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개발의 주무 부서는 개발사업 2처였습니다. 예. 그런데 공모지침서를 발표하기 직전에 개발사업 1처로 바뀌는데요.
그 개발 사업 1처의 팀장을 맡고 있던 게 바로 숨진 김문기 처장이었습니다. 예. 김 처장이 유동규 당시 사장 대리의 측근으로 꼽혔는데요. 결국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을 마음대로 주무르기 위해서 자신의 측근이 팀장으로 있는 곳으로 주무부서를 바꾼 게 아니냐는 말이 당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면 화천대유가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해 있다 이런 정황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검찰도 피의자로 입건하지도 않았습니다. 예. 유동규 당시 본부장을 돕는 역할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화천대유가 막대한 수익을 쓸어 담을 수 있던 거는 이 수익 배분 방식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은 이 김만배, 정영학 씨 등 이 민간 업자들이 이 같은 수익 배분 구조를 미리 만들어서 유동규 당시 본부장에게 넣어달라라고 청탁을 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 남욱 변호사의 대학 후배인 정민용 성남도시개발공사 변호사에게 지시를 해서 그대로 공모지침서에 넣도록 지시를 합니다. 예. 유동규, 정민용 두 사람이 이 공사 안에서 이렇게 비밀리에 업자들이 원하는 대로 수익 배분 구조를 만들었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이 공모지침서를 이사회 등에서 발표하는 등 이 대외적인 실무를 주도한 게 바로 주무부서장인 김문기 처장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당시의 그 결정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는 봤고 그리고 지금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는 거잖아요.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숨진 두 사람, 유한기 전 본부장 그리고 김문기 처장, 이 두 사람 덕분에 대장동 개발을 주도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유한기 전 본부장이 황무성 당시 사장의 사표를 받아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 사장 직무대리를 맡을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대장동 주무부서장을 자신의 측근인 이 김 처장에게 맡겨서 본인이 좌지우지할 수 있던 겁니다. 그런데 유동규 라인으로 볼 수 있는 두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황이어서 수사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군요. 유동규 전 본부장은 압수수색 당시에도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고 예. 또 이 텔레그램 통화 내역도 여전히 숨기는 등 이 윗선 수사에 대해서는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유동규 전 본부장 곁에서 유 전 본부장을 도왔던 이 두 사람이 윗선 수사를 향한 중요한 인물이었던 건데요. 이 두 사람이 모두 숨지면서 이 윗선 수사는 사실상 불투명해졌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